이란의 최고위급 군사 기밀회의,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무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도 토마호크 미사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핵 항공모함 전단도 아니죠. 그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트위터의 익살스러운 밈이나 올리는 괴짜 사업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위성입니다. 그리고 이 위성에 날개를 달아줄 단 한 사람,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이 조합 정말 기괴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야수, 다른 한 명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는 혁신가. 그런데 왜 이라는 이 둘의 조합을 핵전쟁 시나리오보다 더 끔찍하게 여기는 걸까요? 트럼프 이 이름만 들어도 이란 지도부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예측 불가능성,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채찍이었죠. 이란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정확히 조준해 폭사시킨 그날의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동네 불량배가 갑자기 핵주먹을 날린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경제 제재의 족쇄를 채우다 못해 아예 대들보를 뽑아버리는 그의 방식은 이란에게는 그야말로 스탈린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이란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뒤통수를 맞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냥 몸풀기 게임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죠. 바로 하늘입니다. 저 수백, 수천 개의 빛나는 점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이 이란의 밤하늘을 거대한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핵폭탄보다 무서울까요? 이란의 신정체제, 즉 아야톨라의 권력은 딱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정보 통제와 여론 장악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막고 정권이 원하는 이야기만 들려주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스타링크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유사일의 가장 강력한 디지털 곡괭이입니다. 자, 이제 이 둘을 합쳐봅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시즌2를 시작합니다. 경제는 파탄나고 민심은 흉흉해지겠죠. 바로 그때 이란 정부가 늘 그랬듯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반정부 시위에 싹을 자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신의 선물처럼 자유로운 인터넷이 비처럼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란의 젊은이들이 외부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권의 거짓 선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비밀리에 공유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란 혁명수비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정보의 댐에 수천 개의 구멍이 동시에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총칼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영어 이메게 프롬프트, Cinematic Political Thriller, Comic Book Style, High Contrast, Dramatic Shadows, a massive brutalist concrete dam labeled IRGC Information Wall is being pierced by thousands of laser-like beams of light from the sky. Water information gushes out from every hole uncontrollably, while heavily armed guards on top of the dam watch in helpless panic. 한국에어 배원역, 과연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돕던 것처럼 순수한 의도로 이란의 민주화를 돕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트럼프와 미 국방부가 그린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일까요? 트럼프의 무력이라는 망치가 이란의 외벽을 부술 때 머스크의 위성이라는 빛이 그 내부를 남김없이 비추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이 전대미문의 하이브리드 공격 앞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트럼프의 몽둥이와 머스크의 눈이 어떻게 이란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는지 그 살벌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몽둥이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어둠이 짙게 깔린 활주로에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한 남자, 바로 이란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그림자 사령관 가셈 솔레이만이었습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다음가는 어쩌면 그 이상의 실권을 쥔 인물이었죠.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친이란 무장 조직을 총괄하며 미국의 심장부를 겨누던 이란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급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탄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막 접어들던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 섬광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지옥의 칼날이라 불리는 MQ-9 리퍼 드론이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적장 한 명을 제거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아니 트럼프가 이란에게 보낸 극도로 명확하고 잔인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의 성격은 없다. 우리는 너희 최고위급 인사의 동선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그 목을 딸 수 있다. 보통 국가 간에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최고 지도부나 상징적인 인물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 룰북을 그냥 찢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린 겁니다. 협상, 외교, 그딴 건 모르겠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대장목을 바로 따버리겠다는 거의 조폭식 해결법을 국가 단위에서 실행해버린 거죠. 이란 지도부가 느꼈을 공포는 단순히 한 명의 장군을 잃은 슬픔을 넘어 자신들의 목에도 언제든 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실존적인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최대 압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수준의 경제 제재였죠.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힘들게 맺었던 이란 핵협정 JCPOA를 휴지 조각처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란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릴 작정으로 경제 제재의 올가미를 겹겹이 채워나갔습니다.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은 사실상 봉쇄됐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까지 모조리 제재 대상에 올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란을 국제사회의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링 위에 올라온 상대방의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 놓고 숨 쉴 구멍까지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의 경제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죠.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국민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정권을 향했습니다. 2019년 정부의 육아 인상 조치를 계기로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트럼프의 몽둥이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균열, 바로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이런 대규모 시위에 대처하는 방식은 수십 년간 똑같았습니다. 아주 원시적이지만 확실한 방법, 바로 인터넷 차단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시위대를 고립시키는 거죠. 정보가 차단된 어둠 속에서 시위대는 서로 연락할 수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고 그 틈을 타 혁명수비대는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합니다. 2019년 시위 당시에도 이란 정부는 열흘 넘게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그 암흑 속에서 최소 수백 명, 많게는 1,5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바로 이란 신정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말 그대로 하늘에서 이 방화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의 지팡이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죠. 스타링크는 지상 기지국이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만 한 접시 안테나만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서든 히말라야 정상에서든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아무리 땅 밑에 광 케이블을 자르고 통신 기지국을 파괴해도 하늘에 떠 있는 수천 개의 위성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정권의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일론 머스크라는 민간 사업가의 위성 몇 개 때문에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철옹성 같던 절대 반지를 동네 꼬마가 들고 와서 용암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자, 이란 지도부 입장에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괴짜 사업가 한 명 때문에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악몽은 2022년 9월 정확하게 현실이 됩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살의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 이 비극적인 죽음은 이란 사회에 쌓여있던 분노라는 화약궤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래 지속된 반정부 시위, 바로 히잡 시위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란 정부는 가장 먼저 인터넷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고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피해 진압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전 세계의 이란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이 트위터로 한 사람을 향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였죠. 우리를 도와달라, 이란에 스타링크를 열어달라. 수십만 개의 멘션이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스크가 직접 트윗을 남깁니다. Activating Starlink, 스타링크를 활성화합니다. 거의 신이시여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긴 격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온라인 게임 아이템 선물하듯 버튼 하나 누른다고 이란 상공에 인터넷이 뿅 하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위성 인터넷을 쓰려면 손바닥만 하다고는 해도 엄연히 물리적인 접시 안테나, 즉 단말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미국의 최고 수준 제재로 꽁꽁 묶여 있는 적성 국가입니다. 스타링크 단말기는 당연히 수출 금지 품목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란 내부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밀수입니다. 이란 주변국인 튀르키예,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지의 암시장을 통해 스타링크 단말기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첩보 영화에서나 보던 그야말로 목숨을 건 작전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바로 미국 정부의 정광석화 같은 태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 활성화를 선언하자마자 미 재무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 내 인터넷 통신 장비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총괄 라이선스 D2를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건 거의 뭐 명절날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갓길을 열어주면서 어서 가세요 하고 길을 터주는 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데이터 한번 보시죠.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히잡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란 전역의 인터넷 접속률은 평소의 20%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암흑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 암흑 속에서 스타링크를 통해 촬영된 시위 현장의 영상들이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총을 든 혁명 수비대에 맞서는 여성들의 모습, 불타는 히잡, 정권을 향한 외침들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중계된 겁니다. 이란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즉 내부의 저항이 외부의 지지와 연결되는 것을 막지 못한 거죠. 처음엔 수십 개로 시작했던 이란 내 스타링크 단말기는 몇 달 만에 수백 개, 현재는 수천 개 단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당시 스타링크 단말기 가격만 600달러, 월 이용료는 100달러가 넘습니다. 당시 이란의 평균 월급이 200달러가 채 안 됐던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신림동 고시촌 단칸방 사는 사람이 매달 강남 펜트하우스 월세를 내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미친 짓입니다. 일반 시민이 자비로 사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해외의 이란인 커뮤니티와 익명의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단말기를 사서 밀수 조직에 전달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눈물겨운 크라우드 펀딩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란 정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합니다. 물리적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는 전통적인 통제 방식이 민간 기업의 위성 기술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위 진압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권과 통치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실존적인 위협인 거죠. 탱크와 미사일로 상대를 제압하는 하드파워의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상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우리는 지금 이란 사태를 통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판교 IT 개발자들이 밤샘 야근하다가 핫식스 들이켜고 만든 지정학계의 게임 체인저 소스코드 같은 겁니다. 수십조 원짜리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고 수만 명의 군인을 파병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민간 기업의 위성 몇 개와 용감한 시민들의 밀수작전으로 달성해버린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정말 가성비 끝판왕인 비대칭 전력의 탄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의 퍼즐이 여기서 딱 맞춰지면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몽둥이가 이란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의 눈이 그 균열 속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돕는 정의로운 기술의 승리. 너무나도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정말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아주 잘 짜인 말에 불과했을까요? 트럼프의 몽둥이가 이란이라는 철옹성을 부수고 균열을 만들었다면 머스크의 눈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시스템 자체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과연 민주주의라는 백신일까요? 아니면 이란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필드 테스트의 서막이었을까요? 자,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스타링크. 독재 정권의 어둠을 걷어내는 첨단 기술의 위대한 승리.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이란 국민들을 위한 구원서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진행된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임상실험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정말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총괄 라이선스 D2. 이건 머스크의 선언에 대한 사후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은 수십 년간 서로를 물어뜯던 앙숙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제재 정책을 트윗 하나 떴다고 하루아침에 바꾼다? 이건 마치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삼성전자 경영 전략을 바꾸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모든 시나리오는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명분이었죠. 그리고 이란 여성들의 피와 눈물이 이 거대한 지정학적 실험의 완벽한 명분이 되어준 겁니다. 이건 21세기형 대리전, 프록시 워의 완전 새로운 버전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군인들을 내세워 대신 싸우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총과 미사일 대신 인터넷 회선을 찔러 넣어주는 겁니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세련됐죠. 미군 한 명 피 흘릴 필요 없이 민간 기업이라는 바람잡이를 내세워 적국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판에서 가장 화려하게 춤을 추는 플레이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판을 깔고 규칙을 정하는 하우스는 따로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것? 그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적은 데이터였습니다. 스타링크 단말기 밀수 경로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적성 국가의 감시망을 피해 얼마나 빠르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가? 폐쇄된 사회 내부의 여론은 이 외부 정보 유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권은 이 새로운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가?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어 펜타곤과 랭리의 슈퍼컴퓨터로 전송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란의 시위 현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장인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 무기를 테스트하는 거대한 베타 테스트 필드가 되어버린 거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파괴한 것이 통신망이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스타링크가 깔립니다. 이란에서의 소규모 임상실험, 성공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정광석화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이란에서 폐쇄 사회를 뚫는 법을 배웠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면전 상황에서 군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법을 실전 테스트한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똑같은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완벽하게 검증해낸 거죠. 결국 트럼프의 몽둥이는 이란이라는 철옹성에 물리적인 균열을 냈고 머스크의 눈은 그 틈으로 들어가 시스템 자체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코드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민주주의라는 백신이길 바랐지만 그 본질은 특정 국가가 전 세계의 정보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제 코드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독재자의 철권 통치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신의 등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와 천재 사업가가 전 세계의 지정학적 스위치를 독점하는 보이지 않는 제국의 탄생을 라이브로 지켜본 최초의 세대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일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란과 우크라이나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진 게임을 통해 정보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선의의 가면을 쓴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제 정치 가십으로만 들리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쥔 스마트폰, 무심코 넘기는 뉴스피드는 정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창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무대일까요? 우리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은 매일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뉴스가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 자체의 소유권과 그 보이지 않는 의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천재성이 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가 되는 시대, 민간 기업의 혁신이 지정학의 판도를 뒤흔드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어쩌면 이란의 눈물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훗날 우리가 마주할 또 다른 시험지의 정답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제국의 뒤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B급 지식을 탐사하는 당신의 안내자, 경제 B급이었습니다.